우리 분명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거 맞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나질 수 있는 거 맞지? 사무치게 네가 그리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정신 차려 보면 내 맘은 또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어. 우리 분명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거 맞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나질 수 있는 거 맞지? 소름 끼칠 만큼 그리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 이런 와중에도 내 맘은 또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어. 한순간도 너에게서 자유로워 질 수가 없어. 그럴 수 없어. 내 맘은 또 너에게로 이 순간도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어. 단 1분도 너에게서 자유로워 질 수가 없어. 그럴 수 없어. 네,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심야 아이돌 호스트이고요. 또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냐면 매우 솔직하고 현실적이면서도 격려와 조언으로 토닥여줄 줄 아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심야 아이돌 시작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모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또 늦은 밤이 되면, 이 시간쯤 되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소한 걱정이나 또 은근한 고민 같은 거. 평소에 저는 사소한 고민, 쓸데없는 걱정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 중에 성렬이 같은 친구들은 저한테 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사냐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들 있잖아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들, 이런 걱정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무슨 어떤 공연이 있고 춤을 춰야 되는데 나 근데 오늘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좀 최악의 상황들을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 멤버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얘기를 하면 정확히 성렬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딴 고민 그만하고 잠이나 자라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고민 같은 거는, 이런 성격이 좋은 점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는 잘 헤쳐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이미지 트레이닝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를 좀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고민 상담하면 어떻게 해주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서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공감을 해줄 때는 공감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내 말을 듣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까지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그런 행동은 하지 마, 뭐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제 성격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도 누군가가 들으면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 뭐 공감도 물론 너무 고맙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이래야겠다, 처음에는 우선 공감을 해주고 내가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공감을 좀 해주다가 나중에는 좀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는, 좀 욕심이 많죠. 근데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친한 친구들, 우리 심야 아이돌에도 나왔었지만 민석이 같은 경우에도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종환이 형한테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한테. 자, 여러분들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애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소한 고민이나 걱정들도 좋고, 재미있는 얘기들은 더더더 좋고, 또 요즘 유행하는 거나 같이 해보고 싶은 거, 겁은 나지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번호는 샵 7117번이고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 사랑이 이견님. 성교호스트 취향은 물복이에요, 딱복이에요? 아니면 제 인생에 찾아온 행복이자 축복인가요? 이 물복, 딱복이 그 복숭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물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복 맛있죠?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막 이렇게 먹고 싶네요. 복숭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다른 질문이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행복. 일단 저의 인생에 찾아온 행복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그래도
뭐 인피니트란 팀도 굉장히 제 인생에 찾아온 행복이고, 왜냐면 제가 데뷔를 할 수 있었고 또 제 꿈을 이뤄가는 게 저한테 굉장한 행복이니까 인피니트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그리고 요즘에 또 조카들도 그렇고 볼 때마다 참 행복해지고 너무 고맙고, 존재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축복, 축복, 내 인생의 축복 뭐가 있을까요? 심야 아이돌? 심야 아이돌이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죠. 정말 이런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제 인생의 행복과 축복. 또 제가 다른 분들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이었으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떤 뭐 앨범도 그렇고 음악들이. 그리고 조카바보님께서, 안 그래도 조카 얘기를 했는데, 조카바보님께서, 조카바보 성규, 조카에게 장난 많이 치는 편인가요? 저는 조카에게 다른 고모가 먹어서 작아진다고 장난쳤어요. 하늘에 떠있는 반다를 보면서 이렇게 입에 넣는 신용을 하시면서 나도 먹어야지 하면 조카가 놀래서 안 돼 하고 제 입을 틀어 막아요. 반응은 귀여워서 자주 놀렸더니 아직도 조카는 달을 자주 쳐다봐요. 고모가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보려고요. 저는 장난을 치긴 쳐요. 근데 제가 윤우한테, 제 조카 이름이 윤우인데 윤우한테 많이 치는 장난은, 윤우가 이제 6살이어서 말을 굉장히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좀 이런 나이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장난을 칩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불빛 같은 걸 가리키면서 저건 도깨비 불이다. 너가 말을 안 들으면 도깨비가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이런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장난 치면은 그냥 뭐 믿고 안 믿고를 없이 그냥 비웃는 건가 약간? 약간 웃어요 그냥. 약간 콧방귀 끼듯이 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어릴 때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입에 넣고 막 이거 삼촌이 먹어서 없어지는 거야 하면은 제 조카는 이제 그냥 저한테 밥이나 먹으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커가고 있어가지고 기쁘면서도 좀 아쉽기도 하죠. 어릴 때 윤우, 물론 지금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제 어릴 때 제가 그런 장난들을 쳤을 때는 참 잘 속았는데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또 8408님께서 호스트가 하는 뮤지컬 킹키부츠, 엄마를 꼭 모시고 가고 싶어서 광클로 같은 날 표를 2장을 구했어요. 하나는 11열, 하나는 16열. 위치는 똑같아요. 이거를 엄마를 압류를 줘야 하나 내가 압류를 가야 하나 고민돼요. 오빠가 골라주시겠어요? 11열과 16열. 그래도 어머니는 처음 킹키부츠를 보시는 걸 테니까 시력이 또 아마 또 어머니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11열을 어머니를 들이시고 이제 우리 8408님께서 16열에서 공연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효도라는 것도 있고 또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11열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뮤지컬 관람을 가면 저는 이제 정중앙에서 사실 보는 걸 좋아하죠. 무대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고 어떤 연출이 있는지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좀 다른 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배우가 너무 팬인 배우가 있다 이러면 저도 앞에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배우의 이렇게 볼 것 같아요. 한 번은 공연 전체를 볼 수 있는 좀 중앙에서 보고 한 번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좀 디테일한 표정과 디테일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좀 앞에서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킹키부츠 예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 킹키부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못부님, 성규 오빠 안녕하세요. 12년차 인스피릿입니다. 초등학교 때 오빠한테 입덕했는데 심돌 보는 지금은 벌써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승무원이 꿈인데요. 자연스럽게 잘 웃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빠를 보면서 정말 활짝 이쁘게 웃는 절 발견했어요. 앞으로도 저에게 행복한 웃음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웃는 거 이거 어렵죠. 이거 취업 준비하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꼭 취업하시라고 응원의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뭐가 좋을까요? 그래도 또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으니까 크리스피 치킨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을 보고 웃는 걸 연습하세요. 치킨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걸 열심히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취업 진짜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저도 웃는 연습을 연습생 때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웃는 게 좀 어색하고 지금도 뭐 어색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는 것도 어색하고 사진 촬영하는 것도 어색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거울을 보면서 웃는 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웃으려면 이게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는 것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나 진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준 사람이구나. 테크닉적으로 이 사람이 웃을 때의 근육과 울 때의 근육을 쓰는 게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그걸 연습을 하다 보면 얼굴 어디를 쓰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들을 좀 가져가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는 호흡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진짜 눈물이 나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웃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내가 웃을 때 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웃는지 자연스러운 웃음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게 바로 이 웃을 때 호흡 잘 익히시고 네, 자연스럽게 웃는 거 연습해서 꼭 승무원 되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치킨도 맛있게 드시고요. 김성규 머리 짱 동그래 짱 동그래 님입니다. 동그랗죠. 제가 동그랗죠. 김성규 덕질을 오래 한 인스피릿인데요. 요즘 심야 아이돌에 나오는 게스트분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 옆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껴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항상 받았었는데 덕분에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자. 그럼 내 곁에도 좋은 사람들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김성규, 그냥 아이돌 혹은 뮤지컬 배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선배로서도 좋은 영향을 줘서 항상 고마워요. 이건 제가 정말 기분 좋아지는 말이네요. 근데 글쎄요, 좋은 사람이 뭘까요? 좋은 사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어야 옆에 좋은 사람이 온다는 말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저도 제 친구들한테나 혹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고 싶고 또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대적이면서도 어려운데,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고, 내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이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 네. 제가 또 그렇게 심야 아이돌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네요. 또 인생의 선배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좋은 사람, 제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뭐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 내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일단은 뭐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주면 좋은 사람이니까 맛있는 거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 동브레님한테 뭐 보내드릴까요? 여기 디저트 있네요. 행복한 오후의 디저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우리가 외계인일 수도 님입니다. 맞는 말이죠. 나사에서 올 가을 UAP에 대해 연구할 전담팀을 꾸린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아주 흥미진진. 저도 외계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에서 생명체는 지구에만 있다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더 이상하잖아요. 이번 연구에서 400개가 넘는 UAP 사례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오빠는 외계인을 만나면 뭘 하고 싶어요? 외계인을 만나면 저는 그리고 UAP는 미확인 비행 현상을 얘기하는 거래요. 저는 외계인을 만나면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뭐 너희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뭐 어느 정도의 이 사회가 이렇게 발달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과학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떻게 도착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부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외계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보면 외계인을 표현할 때 되게 큰 그 문어, 괴물 같은 느낌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영화에.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예전에 뭐 그게 조작 영상이라는 설도 있고 뭐 진짜라는 설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 뭐 외계인을 뭐 해부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생긴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외계인의 모습하면 키가 좀 작고 얼굴이 크고 눈도 굉장히 크고 이제 몸은 좀 작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외계인을 묘사할 때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을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뭐 제가 뭐 예전에도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봤고 또 51구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가 어찌됐건 굉장히 만약에 있다면 만나보고 싶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넓은 우주에 또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만 있다는 것도 굉장히 더 가능성이 적은 일이죠.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라 이만 외계인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나보고 싶네요. 저도. 0609님께서 오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뮤지션 김성규 노래가 엄청 듣고 싶었어요. 힘들 때 오빠 목소리 들으면요 힘껏 지르는 부분에서 속이 뻥 뚫리기도 하거든요. 오빠도 힘들 때 찾는 노래가 있나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힘들 때 저도 좀 이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면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는 저도 음악을 듣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뭐 혼자서 반신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래도 좀 더 위로가 필요할 때는 뭐 씻고 나와서 혼자 맥주라도 한 캔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또 그게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뭐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위로가 되었던 노래는 예전에 제가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심야 아이돌에서도 한번 잠깐 불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넬 형들의 한계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살 때.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오디션을 보고 나는 가수가 될 거야. 가수가 돼야 돼.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도 하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카페에서 아침 7시 반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의 꿈을 좀 키워나가는 시기였는데 저도 오디션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반복이 되고 나도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나의 좀 방향성이 잘못된 걸까? 내 길이 잘못 선택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거기서 더 심할 때는 나는 잘하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한계라는 노래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원망 섞인 마음도 있었죠.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한계라는 노래를 듣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수가 되고 나서 뭐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가사도 쓰고 노래를 직접 하기도 하는 입장에서 제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위로가 되길 바랬던 곡은 거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 노래 중에 첫 게스트로 나오셨던 이제 종환이 형도 거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 그 노래를 작업할 때 그 노래를 부를 때 뭔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그때 참 그때는 다시 그때를 생각하니까 좀 웃기네요.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때 참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뭔가 어린 나이 때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 팀도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제가 월드 투어를 또 다녀와서 아마 26살 때쯤에 다녀와서 이제 제가 27이라는 앨범을 내기 전에 이 노래를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프로듀서였던 종환이 형이랑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막상 월드 투어가 끝나고 나니까
1년에 한 반절 정도를 해외에서 있었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고 다시 못 올 순간인 걸 알지만 끝나고 나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생기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종환이 형한테 했던 말은, 노래를 만들 때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아티스트 성규, 인피니트의 성규였을 때는 정말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제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뭐 기침만 해도 같이 일하는 우리 매니저 형들, 그리고 스텝 누나들, 뭐 동생들 다 이렇게 걱정해주고 저한테 막 관심을 가져주고, 또 무대에서도 그 많은 정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저의 노래와 저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다 반응을 해주는데, 그 순간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집에 혼자 딱 있을 때, 그럴 때 좀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제가 뭔가 또 공연을 오래 하고 있으면, 인이어를 끼고 있으면 한 2-3시간 정도 인이어를 끼고 있다가 음악을 크게 듣고 이러고 있다가 인이어를 딱 빼고 혼자 뭐 숙소에 오거나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샤워를 하고 딱 누우면 이렇게 그 이명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혼자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그 띠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 조금은 지쳐 있기도 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주신 노래고, 저도 그때 감정을 담아서 열심히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저의 거울이라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잖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스쳐 지나갈 슬픔일 거라, 모두 괜찮아질 거라 했잖아. 근데 요즘 들어 기운이 없어 보여. 요즘 들어 네가 한없이 멀게만 낯설게만 느껴져. 돌아와줘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줘. 요즘엔 날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이 한없이 슬퍼 보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 누구보다 강한 너니까 모두 이겨낼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요즘 들어 어깨가 처져 보여. 요즘 들어 네가 한없이 작게만 그렇게만 느껴져. 돌아와줘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면
요즘엔 날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이 한없이 슬퍼 보여. 한없이 슬퍼 보여. 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기력 오늘도 힘내자 님께서 놀이공원에서 찍은 인터뷰에서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좋겠는 곳은? 이라는 질문에 쇼핑하러 갔을 때라고 대답했었잖아요. 쇼핑 자유이용권은 못 드리지만 대신 제 쇼핑에 참견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 제가 드디어 해외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여행은 9월에 갈 거지만 처음 비행기 타는 거라서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려고요. 일단 기내에서 쓸 목베개 사려고 하는데 친구가 그거 짐 된다고 사지 말래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 꼭 챙겼던 거 더 추천해 주세요. 목베개. 목베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베개를 챙겨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목베개 쓰는 거 좋아하시면 기내에서 또 있어도 하나쯤 있어도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무실 거면. 예. 튜브처럼 불어서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목베개 이렇게 짐 너무 되실 것 같으면 그 불어서 쓰는 거 하나 장만하셔서 편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해외 가시는 건데 저도 뭐 해외를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이 다녔지만 처음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 처음 해외 간 게 싱가포르 인피니트 되고 나서 저도 처음으로 해외를 가봤는데 공연 때문에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저희 멤버들 전부가 처음 해외를 가는 거였어요. 그 7명 전부가. 그래서 다들 너무 설레어하고 신나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날 막 어떡하지? 해외 가면 막 어떻게 비행기 타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라고 그런 장난을 치셔가지고 실제로 벗진 않았는데 근데 다 믿긴 했어요. 처음에 오 진짜 비행기는 신발 벗고 타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자리는 이제 뭐 골고루 창가 복도 앉았던 것 같고 저는 복도 쪽에 앉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했고 또 너무 신나고 그때 그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해외 처음 간다고 티내지 말자 이러면서 가서 막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봐 이런 거 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비행기 타자마자 다들 우와 우와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신발 벗고 타냐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저도 진짜 그 장난을 저도 당했었으니까 저로 너무 부럽네요. 여행 가시는 것도 부럽고 재밌게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베개는 네, 일단 뭐 주무실 거면 좀 편하게 주무시는 게 좋으니까 하나 장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옷 좀 편하게 입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사진을 찍히니까 그렇게들 다들 공항 갈 때 불편하게 막 멋을 내고 가요. 뭐 샵도 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나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비행기에서 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편한 옷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즐기다 오세요. 네. 제가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좋겠는 곳에 쇼핑하러 갔을 때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평소에 쇼핑을 많이 안 해요.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최근에 산 거는 온라인으로 뭐였지? 그 영양제였던 것 같아요. 약을 샀는데 이게 체력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 뭐 비타민 그리고 뭐 운동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 보조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르기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쇼핑하고 그렇게 저는 쇼핑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뭐 운동복 같은 거 좀 사고 거의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많이 쇼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는 저는 옷을 살 때는 좀 가서 입어보고 사는 편이라 계절이 좀 바뀔 때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옷을 사러 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두 번씩은 1년에 한두 번은 갑니다. 쇼핑할 때 가장 오래 고민했던 시간 저는 또 근데 그렇게 오래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잘 입겠다 싶으면 옷은 바로 사고 뭐 영양제나 운동복도 이거 좋을 것 같다 하면 바로바로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 쇼핑 참견이 필요한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균양아 야옹해바님께서 심야 아이돌에서 오빠가 귀여운 손가락으로 아이패드를 터치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저도 아이패드 갖고 싶어요. 오빠 아이패드 써보니까 어때요? 편하죠? 짱 편하죠? 사야겠죠? 아이패드 사서 열심히 그림 연습한 다음에 이모티콘 제작해서 판매하면 본전 찾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빠도 아이패드로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패드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심야 아이돌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지금은 나름 익숙해진 것 같고 내 아이패드가 생긴다면 저는 글쎄요. 아이패드 있으면 보통 뭐 영화 보거나 이런 데 많이 쓰지 않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예전에 제가 아이패드로 한참 드라마 같은 거 미드 같은 거 많이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 한참 했을 때 그때는 항상 아이패드로 왕좌의 게임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본전 찾기를 한다. 얼마죠 아이패드가? 일단 이모티콘 그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 준비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모티콘을 그려서 본전을 찾을 생각을 하신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쉽나요? 이모티콘? 이거는 어떤 감정이냐면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아이패드를 사서 이모티콘을 팔아서 본전을 찾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면 아주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워낙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또 모르죠. 이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또 잘하시면 저보다야 당연히 잘 하시겠죠. 근데 저는 워낙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이런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참 힘들었던 게 미술 시간이 진짜 힘들었어요. 색칠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말을 해도 되겠죠. 저는 약간 색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록 색약처럼 흔한 색약이 아니라 좀 특이한 색약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거 뭐 예전에 무슨 정밀 검사에서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 색약 검사할 때 숫자 이런 거 전 거의 못 읽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색맹이 아니라 색약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색깔 하나하나는 다 구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섞어놨을 땐 잘 구분을 못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색칠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고 미술 시간 힘들었었어요. 그랬습니다. TMI였네요. 자, 다음 사연은 웅룡룡 잉룡룡 웅냥냥 님입니다. 웅룡룡 잉룡룡 웅냥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빠, 제 인생의 가장 큰 소비를 계획 중이라 같이 고민 좀 부탁드려요. 사회생활 3년 차. 열심히 일했나 제법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사고 싶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출퇴근할 땐 못 끌고 다니겠지만 우리 강아지가 벌써 8살이거든요. 강아지 차 태우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어요. 같이 바닷가도 가고 호캉스도 가고요. 근데 요즘 기름값이 꽤 많이 올라서 살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해요. 차를 사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오빠는 어떠셨어요? 내 차가 생기면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때의 설레임이 있죠. 첫 차를 샀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제가 일할 때 타는 차 말고는 뭐 차가 없는데 처음 차를 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그때는 굉장히 신나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여기저기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시간 날 때 어디 가까운 바다도 한번 갔다 오고 친구들 만나도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도 걸으면 되는 걸 굳이 차를 타고 가서 커피도 사오고 이런 시절이 저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첫 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뭐 차를 사고 그래도 좋았던 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제가 음악을 좀 크게 틀고 어떤 나의 공간에서 내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저희 숙소에서 좀 이제 드라이브 해서 가면 그 상암동 쪽에 그 언덕처럼 이렇게 산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주 가서 음악을 크게 틀고 좀 생각도 하고 음악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음악을 들으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단점은 저 같은 경우의 단점은 저는 진짜 운전하는 거로 좀 피곤해하는 스타일이라 어디 가서 이제 특히 출퇴근 시간 같은 데 걸리면 집에 가야 되는데
와, 어떻게 가지? 어떻게 운전하지?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하루는 밥을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그때 아마 제가 대리기사님을 불러가지고 술도 안 먹었는데 집에 갔던 기억도 있어요. 이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또 사회생활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선물을 또 주고 싶다면 첫 차 좀 더 뭐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규 자네는 언제부터 잘생겼나 님께서 에어팟을 한쪽만 계속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왼쪽을 잃어버렸다가 당근으로 구했는데 이번엔 오른쪽을 잃어버려서 또 당근을 했고 저번엔 본체를 택시에 두고 내려서 또 당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그냥 줄 이어폰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오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줄 이어폰을 산다 아님 본체를 당근하러 간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수를 2번쯤 했을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처음에 왼쪽을 잃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잃어버리시고 또 이번엔 본체를 잃어버리셨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에어팟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 이어폰을 구매해서 바꿔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줄 이어폰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에어팟을 잘 안 쓰는데 저도 좀 비슷한 게 저는 본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왼쪽만도 이렇게 당근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올라와요. 본체만도 구할 수 있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직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당근을 해서 본체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연 보내주신 우리 김성규 자네는 언제부터 잘생겼나님은 줄 이어폰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잘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좀 칠칠 맞기도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래서 어디 갈 때 사실 뭐 휴대폰 말고는 거의 안 들고 다녀요. 뭐 지갑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이래서 잘 챙겨야죠. 예. 줄 이어폰으로 바꾸시고 줄 이어폰은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얘기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7117,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Why Don't We의 Love Back 듣고 오겠습니다. I still got your halo hanging on the corner of my bed, but when I look closer, that shit was cracked. Yeah, you still got your fingerprints left all over my heart, the same way you would leave your lipstick on my glass. Showed you what heaven could taste like, put it on my tab. Gave you my money and my time, you can keep all that, all that. Baby, I just want my love back. I'd love to love someone new, but I gave it all to you. Honey, I just
every part of me, and hell is so far out of reach. 9 months you've been gone, I'm still attached. Hold my heart, I filled your cup. Maybe I just care too much, 'cause I know I'm the best you'll ever have. I showed you what heaven could taste like, put it on my tab. Give you my money and my time, you can keep all that. Baby, I just want my love back. I'd love to love someone new, but I give it all to you. Honey, I just want my love back. If you're not gonna be the one, at least give me back my love. My love, my love, my If you're not gonna be the one, at least give me back my love. Give me my love back. I still got your halo hanging on the corner of my bed, but when I look closer, that shit was cracked. Baby, I just want my love back. I'd love to love someone new, but I give it all to you. Honey, I just want my love back. If you're not gonna be the one, at least give me back my love. Give me my love back, oh no. Honey, I just want my love back. If you're not gonna be the one, at least give me back my love. 자, 계속해서 보내주신 얘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스피릿 가족 사랑한다 님께서 그룹 스터디 하다가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저보고 약간 스윗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괄호 열고 스윗하게 해드릴게요. 얘가 저보고 어떻게 스윗하게 이 말을 하지? 아무튼 얘가 저보고 야, 너 병아리 닮았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쌈딱 같은 소리는 쌈딱 같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병아리?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얘가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병아리 그려진 폰 케이스를 보내면서 이거 좀 귀엽지 않아? 이러길래 이쁘다 했더니 사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만댕 이랬더니 톡을 씹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그 폰 케이스를 주길래 15,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이러고 그냥 갔어요. 저 같은 애가 뭘까요? 설마 얘 저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김치국 마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이런 스윗한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는군요. 굉장히 일단 놀랍고 너 병아리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도 스윗하게 얘기해놓고 병아리 폰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이거 귀엽지 않아? 이쁘다 이랬는데 그 폰 케이스를 사다 줬다. 근데 이거를 받았을 때 우리 사연 보내주신 친구가 15,000원을 줬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고마워하고 나서 네가 이거 선물 줬으니까 내가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줄게 뭐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답답합니다. 좀 이런 거 보면은 바로 그냥 거기서는 뭐야 왜 사다 줬어 고마워. 저는 이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겠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좋아하는 거 맞겠죠? 라고 지금 확인을 받으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로 좀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행동 아닌가요? 마음이 없는 친구한테 굳이 닮았다고 하고 또 그 폰케이스를 사다 주진 않죠. 저는 뭔가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무조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이 말은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잠깐 뭐지? 이런 걸 많이 해봤나? 이 말이 좀 걸리는데요.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좀 당황함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너가 그렇게 15,000원을 줄 줄 몰랐다.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친구분이. 저는 100%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네. 두 분 이쁜 사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하다가 같이 공부도 하면 좋잖아요. 네. 참 부럽네요. 이런 설레는 일들이 있다는 게. 네. 자, 다음 사연은 성규나라 시연공주님께서 시험을 앞두고 열공하고 있는데 대구 공연 후유증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사연 보내요. 곧 종강이라 어떻게 방학을 보낼지 고민인데 만약 오빠에게도 여름방학이 있다면 뭘 하면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알차게 방학 즐기는 법 추천해 주세요. 방학. 대학생들 이제 여름방학이면 2달 정도 쉬실 텐데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그동안 뭐 배워보고 싶었던 걸 배워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2달 휴가가 주어지면 여행을 진짜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좀 내가 안 가봤던 곳에서 새로운 것을 좀 느끼고 싶으니까. 아니면 내가 좀 배워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공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배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운동을 좀 2달 동안, 뭐 저도 굉장히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2달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이번엔 좀 식단을 해서 운동을 좀 한껏 끌어올려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네요, 지금의 저는. 더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방학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게 너무 라떼 토크 같지만 저희 때는 이제 동네마다 만화책과 그 비디오를 대여해준 대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참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게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누나랑 함께, 저희 누나가 또 어릴 때부터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뭐 어떤 만화책이 아니라 그 만화책, 방에 있는 만화책을 다 본 것 같은데, 거의 저는 방학 때. 저 누나랑 여름방학에 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이 만화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만화 카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데가 있구나. 나도 가보고 싶네요. 근데 제가 추천해줄 만화책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만화책이 있어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슬램덩크, 그리고 원피스, 바람의 검심. 이 3가지 정도는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슬램덩크, 요즘 친구들이 슬램덩크를 모르더라고요. 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슬램덩크를 모른다? 슬램덩크는 제 아이에게 보면서 어떤 꿈이라는 것을, 꿈꾼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꿈꾸란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바람의 검심은 사랑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원피스는 우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만화는
일단 뭐 너무 유명한 대작들이지만 일단 요 정도. 그리고 저는 집에도 만화책이, 왜냐면 좀 만화책을 좀 사서 보는 편이어가지고 집에도 좀 있어요. 뭐 GTO라든지 그 GTO에 나오는 그 오니지카의 학창 시절 얘기, 상남이인조, 좀 액션물인데 그것도 집에 다 있고, 크로우즈도 다 있고. 저는 좀 이렇게 격투 만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신나가지고 만화책 얘기를 많이 했네요. 여튼 저는 그렇게 방학을 보내곤 했습니다.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심야 아이돌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어땠나요? 뭐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뭐 쇼핑, 뭐 여행, 첫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셨고, 또 뭐 방금 만화책 얘기도 했었고, 방학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무슨 얘기했죠? 차 사고 싶어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위로가 되는 음악 얘기도 했고, 또 외계인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는데, 오늘도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뭐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은 한번 또 길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만화 같은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어릴 때는. 네. 일단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끝곡은 찰리 푸스의 That's Hilarious 들을게요. Look how all the tables have turned. Guess you're finally realizing how bad you messed it up. Girl, you're only making it worse when you call like you always do when you want someone. You took away a year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therefore you didn't love when you had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You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ould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ea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Now you put the blame in reverse, trying to make me feel guilty for everything you've done. You're another lesson, you're just another lesson I learned. Don't give your heart to a girl who's still got a broken one. You took away a year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therefore you didn't love when you had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You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ould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ea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You didn't love when you had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You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ould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ea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네, 놀랍게도 진짜 끝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신나게 보내시고, 재밌는 일 있으면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